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요즘 중국 축구의 상황, 다들 알고 계시나요? 한때 돈을 쏟아부으며 아시아 최고 리그가 되겠다고 외쳤던 중국 슈퍼리그. 하지만 지금은 일본과 한국은커녕 동남아 축구에도 밀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끝난 ACL 엘리트, A12, 16강에서 중국 클럽들은 모조리 탈락하며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한때 거액의 투자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며 큰소리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몰락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중국 축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ACL 엘리트, A12, 16강 경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중국 클럽들은 단 한 팀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탈락했습니다. 먼저 상하이 포트, 일본의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상대했는데요.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0대1 패배.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정 2차전이었죠. 경기 시작 단 2분 만에 실점하며 무너졌고 이후 추가 실점이 이어지면서 1대4 대패. 결국 2차전 합계 1대5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화. 1차전에서는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2차전에서 0대4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차전 승리는 아무 의미도 없었고 전체 스코어 1대4로 참혹한 패배를 기록하며 탈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완전히 실력 차이가 드러난 경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 팀들에게 철저히 압도당했다는 점이 중국 축구에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상하이 선화를 이끈 레오니트 슬루츠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ACL을 치르면서 일본은 물론 한국팀과도 경기 강도 차이를 느꼈다. 선수들에게 밀리지 말라고 주문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감독조차 인정한 현실. 이제 중국 클럽들은 아시아 강팀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중국 축구가 일본과 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 리그에도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워 별표 중국 슈퍼리그의 시대가 온다. 별표라고 외쳤던 중국 축구.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클럽들의 부진은 단순히 한두 번의 패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중국 축구가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축구는 왜 이렇게 몰락한 것일까요? 다음 내용에서 더욱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AFC 랭킹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한때 한국 K리그, 일본 J리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리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슈퍼리그가 태국 리그에도 밀려버렸다는 점입니다. AFC 랭킹 포인트를 보면 현재 J리그는 105.8점, K리그는 90.9점으로 동아시아에서 확고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리그가 54.8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국 슈퍼리그는 54.6점으로 태국보다 낮아지며 동아시아 4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랭킹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ACL 출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AFC 랭킹은 매 시즌 누적 성적을 반영하여 ACL과 같은 국제대회의 출전권을 배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 슈퍼리그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ACL 본선 직행 티켓을 3, 4장씩 확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2026의 27번지 시즌부터 중국 클럽들은 예선부터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중국 클럽들이 ACL 본선에 쉽게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축구는 아시아 최강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유럽 출신 스타들을 영입했고 슈퍼리그를 아시아 최고의 리그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한국은커녕 동남아 리그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국 축구를 이렇게 몰락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다음 내용을 통해 그 원인을 더욱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 클럽들의 문제는 단순히 경기력 저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로 의식 부족과 비매너 행동입니다. 최근 산둥 타이산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갑자기 기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팀은 울산 원정까지 와서 훈련까지 진행했지만 경기 하루 전에 돌연대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조별리그 순위까지 뒤바뀌었고 포항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 경기를 포기하는 행동은 국제무대에서 중국 축구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둥 타이산 팬들은 광주FC와의 경기에서 전두환 사진을 들어보이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기장에서조차 스포츠맨십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은 중국 축구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력 저하는 물론 기본적인 프로 의식조차 부족한 모습.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중국 축구는 아시아 무대에서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는 더 이상 아시아 강자가 아닙니다. 한때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슈퍼리그를 키우려 했던 중국 축구는 결과적으로 실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ACL에서의 초라한 성적, AFC 랭킹 하락, 그리고 프로 의식 부족까지 중국 축구는 이제 일본과 한국은 물론 동남아 리그에도 밀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과거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며 단숨에 아시아 최강으로 올라서려 했지만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했습니다. 결국 돈으로만 축구를 키우려 했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K리그는 오랜 시간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며 선수들을 육성해왔고 조직적인 전술과 강한 경기력으로 꾸준히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ACL에서도 한국 팀들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축구 발전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K리그 팀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K리그와 아시아 축구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